얼굴도 퉁퉁 붓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부어 올랐거든요. 정말 심각해서 나 수의사 못하겠는데 몸에다가 고양이 알러지원을 떨어뜨리는 이런 검사가 있거든요. 6단계, 제일 심한 단계로 나왔어요. 고양이 알러지에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사람은 처음 봤다. 아산병원에서 최초로 고양이 알러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사실 수의사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고양이 알러지가 상당히 심한데요. 지금 어떻게 수의사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고양이 알러지는요, 침에 있는 펠디원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루밍을 하면서 털에 묻고 그 털이 날리면서 인간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데요. 침뿐만 아니라 모든 분비물, 눈곱이나 각질, 분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본과 3학년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가 한 3마리가 있었던 병원이었거든요.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을 때부터 눈, 코, 입 막 전체가 막 부으면서 병원에서 머물지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정말 심각해서 나 수의사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고양이 알러지인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나와보니까 다시 알러지가 사라지는 거를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장님께서 너는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본과 3학년이었으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은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비임상 쪽으로 준비할 수 있게 토익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학점 관리도 하고 혹시 임상으로 이제 고양이 알러지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양이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알러지 치료의 권위자가 계신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몸에다가 고양이 알러지원을 떨어뜨리는 이런 검사가 있거든요. 총 6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심한 단계로 나왔어요. 이게 아마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임상하면서 고양이 알러지에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러지를 치료하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 최고다.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신데 만약에 소아과 환자 알러지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몇 분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한번 치료해보자. 아산병원에서 최초로 고양이 알러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크게는 이제 2가지로 나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매주 가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면역 알러지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혀 밑에다가 매일매일 이 알러지원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감작시키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2번째인 이 설화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2년 동안 이 치료를 하고 3년 차 때 고양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조금 적다는 종인 하이퍼 알러제닉 종이라는 네바 마스커레이드라는 종을 데려왔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고양이 알러지가 적은 종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아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간절했기 때문에 고양이 알러지가 좀 적은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바 마스커레이드 종을 어렵게 데려오게 되었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를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막상 데려오니까 예전에 있었던 악몽이 떠오를 정도로 다시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어요. 알러지가 생겼다가도 금방 다시 개선되고 어떤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이 전혀 생기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는 저랑 같이 살고 있고 10살이 넘었네요 지금은. 근데 매일 같이 껴안고 자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나았고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고양이를 만지면 이런 증상이 막 폭발적으로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진료를 보고 고양이 신체 검사하고 만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알러지 때문에 막 고생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알러지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 컨트롤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양이를 만질 때는 항상 손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좀 쓰고 진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꼭 지키고 있는 철칙입니다.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진료를 안 보는 병원을 차려볼까?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반려동물을 고양이 키우는 인구 급격하게 늘어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고양이 키우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제 일을 이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함께하고 동물을 치료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토끼. 오늘은 제가 고양이 알러지를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알러지로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러지 때문에 키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양이 알러지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